0대5.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치욕입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저 숫자가 아니라 경기 직후 한 레전드가 던진 그 한마디였습니다. 왜냐고요? 자, 김준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발장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라질을 상대로 한 3연패, 세 번째 연패입니다. 총합 14실점에 단 2득점. 3년이라는 시간 거의 똑같은 선수들. 하지만 결과는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침묵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도 아니고 감독도 아닙니다. 바로 레전드 박지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재판입니다. 그리고 파벌이라는 지륵탁 밖에 서 있는 박지성이 바로 검사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자, 박지성이 던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달라진 부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압박 전술이 틀렸다, 어느 수비수 한 명이 실책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가 꿰뚫어 본 것은 훨씬 더 거대한 문제, 바로 우리 축구의 철학적 파산이자 진화의 정지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복귀해 보시죠. 3년 전 우리가 브라질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왼쪽의 손흥민에게 어떻게든 공을 연결하고 그의 개인적인 번뜩임에 기대는 것, 그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아니, 3년이 지난 어제는 대체 뭐가 달랐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브라질의 라이트백은 아마 데자비를 느꼈을 겁니다. 마치 3년 전 경기를 비디오로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비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카타르에서 브라질의 그 무시무시한 속도에 무참히 찢겨나갔던 우리의 높은 수비 라인. 그런데 그걸 어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다른 계획이 없다는 무능의 자백입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함정에 스스로 또 걸어 들어가는 겁니까? 배운다는 것이 없습니까? 자, 이 비판의 칼날은 대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들입니까? 아니요. 물론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바로 벤치에 앉아있던 단 한 사람, 홍경보 감독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박지성은 지금 아주 예의 바른 말투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감독님, 그동안의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왜 우리 선수들은 3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건 마치 시험에 낙제한 학생이 1년 뒤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들고도 또다시 같은 점수로 낙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0대5라는 이 스코어는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표팀 전체가, 우리 시스템 전체가 만성적인 정체와 급성 안일주의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수로 넘어갑니다. 박지성이 히딩크 감독을 언급했을 때 이건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히딩크라는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서 현재를 암살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의 전술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 가장 중요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교입니다. 도대체 2002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전술이 좋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의 핵심은 히딩크가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학연, 지연, 그 어떤 타벌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결정은 오직 실력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내려졌고 선수들은 그 공정함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선배라서 봐주고 내 제자라서 챙겨주는 그 지긋지긋한 관행을 히딩크는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지성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바로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지성이 히딩크의 절대적인 믿음을 칭찬함으로써 그는 홍경보 감독의 심장에 독이 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팀은, 지금 선수들은 과연 홍경보 감독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히딩크가 외부에서 온 외과 의사였다면 홍명보 감독은 그 시스템 내부, 그 파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 끈끈한 사제관계와 파벌의 그림자 앞에서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라커룸을 향한 핵폭탄과도 같은 발언입니다. 박지성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 대표팀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끔찍한 가능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비수입니다. 박지성이 시간 부족에 대해 던진 경고. 여러분, 이게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단순한 걱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이건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손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 내리는 의사의 냉정한 사망 선고입니다. 박지성의 말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단 한 문장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2002년에 우리에겐 고질병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거스 히딩크가 있었고 그 병을 뿌리부터 도려낼 아주 충분한 수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어떤가? 그때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해진 그 고질병을 그대로 앓고 있으면서 그 병을 만든 시스템 내부 출신의 의사에게 수술은커녕 제대로 된 진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의 원인과 한통속일지도 모르는 의사에게 메스는커녕 반창고 붙일 시간조차 주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술실로 환자를 밀어넣는 꼴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성공하리라 믿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려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그래서 더 끔찍한 비관적인 예언입니다. 박지성은 지금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해서 현재 대표팀의 상황은 사실상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스스로 발전하기를 멈춰버린 이 시스템 전체가 문제입니다. 박지성은 어쩌면 이제는 손흥민처럼 완벽한 외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부자의 시선이기에 이 지독한 진흙탕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판결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최종 판결.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만든 파벌과 과거의 유산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한국 축구를 향한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고발장인 것입니다. 레전드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황제는 벌거벗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패배,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패배보다도 더 뼈아픈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거센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반드시 다시 맑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